하이닉스의 한국 시총 1위 등급과 SK 하이닉스 ADR의 나스닥 상장 소식만으로도 하이닉스의 높은 위상과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요즘이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마트와 롯데와 더불어서 위기설이 나돌았던 재벌 중에 하나가 최태원 회장의 SK그룹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하이닉스 덕분에 달라진 위상 속에서 어떤 위기가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SK그룹만의 특이한 지배구조를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시총 1위 등극이랑 나스닥 상장 소식과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 바로 주주환원책이고요. 자사주 소각이랑 배당 확대가 사상 최대 규모로 일어날 예정이라고 기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기반한 배당 확대이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되는 동시에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주체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가 되겠죠. 최대 주주의 관점에서 하이닉스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SK그룹이라는 회사가 계열사도 엄청 많지만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매우 특이한 게 지주사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지주사들도 있고 그 중간 지주사들의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주사들이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주사인 주 SK를 통해서 중간 지주사들을 지배하고 중간 지주사들이 핵심 계열사들을 품고 있는 것이 SK그룹의 지배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인 하이닉스를 보시면 속해 있는 중간 지주사구는 SK스퀘어고요. SK스퀘어가 하이닉스 지분 20%를 갖고 있고 주 SK가 SK스퀘어 지분 32%를 갖고 있으며 최태원 회장이 주 SK 지분 17.9%를 보유를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림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룹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룹의 핵심인 SK 하이닉스의 비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카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자인 그룹 총수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비상이 기분 좋은 동시에 머리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최태원 회장의 가정사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 송사에서의 관건은 지주사 지분 방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SK 계열사 중에서 현금을 잡아먹는 하마가 있는데 바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입니다. SK온은 그룹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SK온이 노렸던 자금 확보의 수단은 원래는 상장이었었죠. 근데 이게 중복 상장 논란이랑 정확히 맞물리면서 상장도 못하고 재무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계열사 중에서 SK온 말고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예전에 사모펀드 소버린이 SK그룹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게 SK그룹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계 헤지펀드 펠리서 캐피탈이 SK스퀘어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흐름이 보여져서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당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적대적 M&A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배경에 존재하는 것이 SK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지주사랑 사업회사가 따로 있어도 이게 중복상장이라고 하는데 중간 지주사까지 껴있으니까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라는 고래를 먹기 위해서 그냥 중간 지주사만 노리는 게 전략으로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SK스퀘어만 지배하면 엄청난 고래인 SK 하이닉스가 딸려오니까 노다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SK그룹 입장에서는 남아있다는 거죠. 안 그럼 계속 사모펀드에게 공격을 당할 테니까.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SK 하이닉스를 누가 지배하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K스퀘어랑 주 SK가 합병이 되는 방향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룹의 총수 입장에서는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데 용이하도록 판을 이렇게 이따구로 짠 거겠지만, 반대로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SK스퀘어의 지분을 확대한다는 것은 하이닉스를 먹을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총수 입장에서는 지분을 지켜내는 동시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2년에서 3년 전쯤에 이마트나 롯데처럼 SK그룹도 어려워질 수가 있겠구나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정말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 역사적인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SK그룹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계열사들의 구조 조정이 한창이던 어느 날 갑자기 HBM 반도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하이닉스 주가는 그 뒤로 끝없이 상승을 이어갔고 여전히 이어가는 중이고요. 하이닉스의 실적과 기업 가치가 동시에 폭등을 하면서 결국 대한민국 시총 1등 자리도 SK 하이닉스가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다시 뒤바뀌긴 했으나, 그리고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대한 우려들이 수직적으로 그대로 종식이 돼버립니다. 지금은 SK그룹의 위기설을 다루는 기사는 볼 수가 없죠. 하이닉스의 비상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대박이 난 하이닉스와 여전히 산적해 있는 문제들 사이에서 과연 최태원 회장은 누구를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지만 하이닉스를 모두가 탐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도 방어해야 되고 이혼 소송에서 지분도 지켜야 되고 위기에 빠진 계열사도 살려내야 되고 사모펀드도 신경 써야 되고 풀어야 될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호재와 과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라는 카드가 어떻게 가동되는지가 바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공시로도 발표된 내용은 일단 ADR에 SK 하이닉스 ADR의 나스닥 상장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상장 방식에 있어서 대규모 유상증자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이 하이닉스로 유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주도 발행이 됩니다. 당연히 하이닉스 기존 주주들의 주식의 지분 가치는 희석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고공행진을 너무 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려져서 문제 삼는 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의 지주사와 중간 지주사의 가치도 함께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도 지주사들의 몫이 되겠죠. 야, 지금 필요한 돈이 얼만데 그깟 배당을 누구 코에 붙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SK 하이닉스가 ADR을 나스닥에 상장을 한 이후에 주주 환원 강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예정대로라면 SK 하이닉스의 주당 배당금이 13,000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SK 스퀘어가 받는 배당은 연간 1조 9천억 원입니다. 2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합니다. 결국 SK그룹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는 그룹의 심장인 SK 하이닉스의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하이닉스의 성공에 대한 낙수 효과를 일으켜야 자금이 그룹 전반으로 리밸런싱이 될 수가 있을 텐데, SK 스퀘어랑 주 SK가 합병을 하면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현재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최태원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주 SK의 손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손자회사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막대한 이익을 벌어서 통큰 배당을 하더라도 그 돈이 SK 스퀘어랑 주 SK를 거쳐서 오너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룹의 상황이 SK온을 품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같이 자금이 필요한 계열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번 돈을 그룹 전반의 투자 재원으로서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복잡한 지분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계열사들에게 리밸런싱 자금으로 수혈해 주기가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인 주 SK와 중간 지주사인 SK 스퀘어를 합병을 해버리면 SK 하이닉스가 주 SK의 직속 자회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심플해지면 지주사 지위로다가 주 SK가 다른 계열사로의 리밸런싱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수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SK 하이닉스의 풍부한 총알을 그룹 전반에 낙수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총수 입장에서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주 SK의 가치는 높고 SK 스퀘어의 가치가 낮을 때가 합병하기가
딱 이상적입니다. 그래야지 합병 후에도 최태원 회장의 주 SK에 대한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배력을 공고히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K 스퀘어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작전에 구상하고 있는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대주주이자 중간 지주사인 SK 스퀘어의 주가도 함께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SK 스퀘어의 몸값이 낮은 게 더 유리한 상황인데 너무 주가가 높아져서 합병하는데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 SK와 SK 스퀘어를 합병하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대폭 희석이 돼버려서 궁극의 목적인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는 쉽지가 않아진다는 거죠.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역사적인 상승을 이뤄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방송은 하이닉스의 상승과 또 그와는 반대로 고민이 깊어지는 최태원 회장님의 말 못할 고민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